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톡 김세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들, 재미난 이야기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재미난 이야기 저희 JBS 공감방송과 함께 맛있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JBS 공감방송 김세은의 톡톡톡으로 연락주세요. 자, 우리가 오늘은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의무교육을 받게 되시는데요. 의무교육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희롱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희롱 예방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성희롱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은 성희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아름다운 성문화연구소 정지승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시냐고 날도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덥기는 진짜 많이 덥더라고요. 네, 덥네요.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서 땀을 흘려보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올 들어서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오늘 성희롱 예방이라는 교육이라는 걸 저도 가끔씩 나가기는 하는데요. 이 성희롱 예방을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밀어주면서 정말 많은 교육을 하고 또 하는데도 성희롱에 관한 일들, 성에 관련된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 또 성에 관한 생각들을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성희롱이라든가 성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소장님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성교육문화연구소 소장과 소통 CS 교육원 정지승 교육 컨설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지승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성희롱과 함께 교육 컨설팅까지 참 우리나라 여성으로서는 대단한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저희 참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성희롱 문제. 정말 끊이지 않죠. 네네. 어디 가나 꼭 따라다니는 문제들인데 성희롱이 이렇게 자꾸만 발생하는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1차적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라고 법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희롱에 대한 사건 사고가 SNS나 아니면 우리가 TV나 신문에서 접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저는 그거를 다름과 차이가 무시되고 차별화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과 차이. 차이. 예. 네, 좋습니다. 네, 직장이란 곳을 오기 전에 모두 다 자기의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직장이란 곳의 공동체로 어떠한 조직의 이익과 그들에 대한 어떤 목표 의식의 경제력을 위한 조건에 의해서 왔는데 네. 일을 하다 보니까 먼저 온 선배로서 그 직이나 직책을 이용해서 분명히 너와 너는 다른 말로 A와 B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A는 좋아하는데 왜 B 너는 좋아하지 않니? 이거는 A가 잘못이 아닌 B 네가 잘못이야 라고 하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인성과 인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직장에서의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요, 이제는 스펙이나 학력,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상대를 편애하지 않고 상대에게 편안함과 그리고 상대에게 인성에 대한 어떤 배려, 존중, 그것들이 밑바탕이 되었을 때 조직에서는 리더십이 강하고 팔로우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름과 차이가 무시가 되면서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인성과 인품이 교육화되지 않았고 또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에 와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직장에서의 성희롱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다르고 너와 내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너와 내가 다른 인성과 인품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우리의 하나 목적인 기업의 이익 찬출, 개개인에 대한 경제적인 부호, 이것들을 생각한다면 무시와 차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름과 차이, 인성과 인품. 인품. 네. 좋습니다. 저는요, 항상 이 말들,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네. 쉽다고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 말이 어려울까요? 소장님, 그렇다면 인성과 인품도 그렇지만 다름과 차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누구나 쉽게 좀 알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분명히 이거를 앞으로 직진해서 갈 건데 저 친구는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 친구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목적은 그렇죠. 한 군데인데 한 군데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쟤는 왜 틀렸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가는 방향과 행동이 잠시 달랐을 뿐이지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차이는 뭐냐면요. 차별, 차이. 차별은 무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차이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존중이고 배려라는 거죠. 그래서 다름과 차이, 다르다, 틀리다가 아니고 차이, 차별이 아니고 차이, 다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나요? 아, 다르다와의 차이가 이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본 건데 결과적으로 다르다, 차이가 틀리다라는 건 역시나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다른 거고 네가 뭔가 틀리게 하는 건 차이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네, 존중하고 배려하면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는다. 확신하시나요? 예. 일단은 그게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네, 존중이고 그럴 것 배려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존중과 배려가 밑바탕이 된다면 차이와 차별을 우리는 쉽게 벗어난다면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렇게 소장님의 강의를 좀 들어본 경험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저는 소장님이 그 성희롱과 관련된 다름과 차이 설명해 주실 때 그 소통의 말이 되게 기억이 남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오늘 그 소통에 관한 이야기도 좀 설명 좀 네, 들어볼게요. 네. 소통. 우리가 얘기하는 소통은 쌍방향 교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통행이 아닌 네. 삥뽕. 내가 삥 하면 뽕 할 수 있는 게 소통입니다. 소통의 가장 키워드는 첫 번째 경청이라고 봅니다. 네.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의 말을 담고 느끼고 그래서 그의 말에 추임새를 줄 수 있는 거. 네. 그게 바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말이 틀렸지만 그래 인정하는 겁니다. 공감에 다른 것은 인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이러는데 난 이렇다라고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네가 얘기한 거에 나는 틀렸어. 아니야가 아니고 그래 너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의견은 이렇게 됐어라고 했을 때는 쌍방향 서로의 의견을 교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일을 지시할 때 너의 의견이 이렇는데 사실은 경험상 이게 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의 소통이 될 수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유치원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엄마는 바쁩니다. 뭘 하기 위해서? 설거지하고 엔젤리너스 가서 언니하고 차 마시려고. 네, 우스갯소리인데 네네네네. 아이에게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기본이 가정에서 이루어진 소통인데 네. 그 아이는 그게 학교로 갑니다. 그 아이는 그게 유치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게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인성과 인품이 쌓아지면서 친구의 말을 들어주고 네. 선생님의 말을 들어주고 또 내가 할 때는 내 의견에 대한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이것들이 쌓아졌을 때 직장이란 곳에 왔을 때 소통 잘하고 윈윈하는 조직 생활의 한 구성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소통은 집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이란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그것들이 쌓아져서 학교, 직장 그리고 조직 구성 간에 한 사람의 몫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진짜 완벽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다름과 차이와 네. 이런 것들과 인성과 인품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소통이라는 것과 모든 게 다 이야기가 되고 계신데 네. 저는 오늘은 사실상 이제 성희롱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네, 부탁을 네. 드린 건데요. 성희롱.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끊이지 않는 게 성희롱이에요. 그래서 성희롱 어떻게 하면 좀 다 절단을 할 수 있을지 자를 수 있을지 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성희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째, 성희롱은 피해자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행위자가 생기고 나머지 방관자가 생깁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는 피해자는 명확한 자기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한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느끼냐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수치감이 느껴지는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가해자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해자, 행위자로 얘기하기 1차 전에 내가 그 1대1에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장님, 과장님, 저는 부장님의 그런 행동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부장님의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행위자들입니다. 먼저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면 아주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을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대봐. 어떻게 보면 찌질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지금까지의 상사의 모습 중에 가장 보기 흉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명확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도 아, 저분이 저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어떠한 그 마음의 위로나 아니면 사과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만 뒷발질하고 뒷걸음질하면 피해자는 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위자라고 하신 분들은 명확한 의사표현을 했던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미안함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관자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 모두의 모습, 직장에서는 직장 모두의 동료의 모습이죠. 방관자. 저는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 문제예요. 제가 왜 거기에 개입돼야 되나요? 여러분, 직장 내 성희롱은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예요.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 피해자에게 힘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행위자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용감함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분명히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를 보고 직장생활을 아주 잘하는데 방관자라는 이름으로 저들은 저래서 직장을 다녀? 나 같으면 그만뒀어. 제2의 가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방관자의 모습이죠. 결국은 성희롱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행위자도 방관자도 없는 행복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한 정리를 딱딱딱 표현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과해야 행위자의 되고. 자세에 사과를 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방관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하는데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성희롱 이러면서도 사실은 이게 성희롱인가? 이게 아닌가? 이게 긴가민가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알 수 없는 것들. 모르고 한 것들도 사실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부분, 이럴 경우에는 이건 성희롱이고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무조건 피해자의 관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때린 놈이 잘못인 게 아니고 때린 놈이 잘못이죠. 맞은 사람은 무조건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약하다고 본인들의 그 틀 안에서 자기 이로운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희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한 거 있죠. 사실은 성희롱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합리적인 피해자 관점. 두 번째는 합리적이란 말은 사실, 행동, 근거.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나 사실적인 내용들을 피해자가 받는 느낌을 그대로 받는 걸 직장에서의 성희롱 기준이라고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첫째, 얼마만큼 지속적이고 연속적이었냐. 두 번째, 얼마만큼 사회 통념상 누가 보아도 그건 성희롱입니다. 셋째, 피해자 관점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얘기한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그냥 그 피해자의 그 생각 하나로만 크게 보고 이거 성희롱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다 기준이 있고 거기에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거 성희롱인가 아닌가 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에 센터나 아니면 문의할 곳이 많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있고 노동부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아름다운 성교육문화연구소 사이트에 문의하시거나 저한테 직접 문의하시면 명쾌한 답변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라고 했는데 사례를 하나 얘기하자면 첫째, 퇴근하는 길에 과장님이 차를 타고 가길래 과장님 저 좀 태워주세요 하고 타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과장님이 밥 먹고 가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야한 농담을 몇 마디 했습니다. 집에 와서 너무 화가 나서 그 과장님을 성희롱이라고 사이트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렸는데 성희롱이라고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이것도 성희롱이죠. 성희롱은 피해자 가해자가 생기면 무조건 성희롱이라고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업무적인 게 없었고요. 그 개인이 달려가서 먼저 태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여성가족부나 이런 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징계조로 끝냈고 성희롱으로 성립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
가장님이 봤을 때 이제 막 온 대리가 업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여성 대리에게 문자를 합니다. 퇴근하고 내가 오늘 우리 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우리 팀에 대한 영향력이나 어떠한 조직에 대해서 얘기해 줄 테니까 끝나고 카페로 와라 라고 했을 때 그 여직원은 분명히 갑니다. 왜? 회사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싶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겠죠. 물론 거기에서도 얘기 끝에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에 성적 야한 얘기나 어떤 시선으로 인해서 수치감을 느껴서 똑같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거는 성희롱으로 성립이 됐을까요? 100% 됐습니다. 네, 거기에는 앞에 얘기했던 것도 성희롱이지만 뒤에 얘기했던 건 100%라는 건 업무적인 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 외적인 자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더더욱 사심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러냈기 때문에 사심이 들어간다. 업무 관련해서 불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두 개 다 성희롱으로 성립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는 성립이 되고 성립이 안 됐냐라고 의문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성희롱 성립되는 건을 찾으면 회사에서는 일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성희롱 찾기 바쁘겠죠. 그러게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 안의 틀에서 이거는 성희롱이고 이건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오해는 없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네. 어우, 정말 이렇게 네. 참 애매모호한 게 네네. 그런 성희롱이랑 관련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전체, 우리 모두의 자세, 어떤 자세로 이렇게 딱 임하면 될까? 여성의 자세라고나 할까? 아니면 남성의 자세? 성희롱을 딱 맞이하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어떤 때는 솔직히 저 사람이 나한테 성희롱을 한 건가? 시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네네. 위로 훑어봤다라든가 이런 것도 또 서로 느낌이 다른데 이런 거를 전부 다 피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1999년에 여성기본발전법이란 걸 만들어서 법률화를 시켜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직장 여성들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들음으로써 남성, 여성 모두 들으면서 여성에 대한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라라고 해서 법률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는 그 과정 속에 2015년 작년 7월에 여성기본발전법이 양성평등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률이 바뀐 거죠. 여성과 남성 모두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들의 자세. 첫째, 남성들은 여성과 남성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행동도 다르죠. 예를 들면 남성들은 파워,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어떤 결단력, 그리고 일에 대한 추진력, 그리고 판단력이 아주 빠른가 반면에 여성들은 그런 면에서는 고민하고 또 뭐랄까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성들은 관계를 좀 이렇게 한번 보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여성들은 관계,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중시하죠. 이렇게 둘이 다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이 관계나 사람들의 그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 회식을 하거나 어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 김 과장님은 직장 동료로서 너무 멋진데 미스 김에게 멋진 김 과장님의 모습이 술을 한 잔 먹고 어떻게 하나요? 편안하게 대해질 수 있죠. 뭐 손을 잡거나 강제로 브루스를 치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업무상의 미스 김은 김 과장님이 너무 멋졌는데 술을 한 잔 드시고 난 김 과장님은 자기를 희롱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과장님은 업무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미스 김에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성들은 그거를 배려라 생각하고 그거를 친절함이라 생각하지만 여성들은 그거를 수치감이나 자존감 떨어진 행동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 언어적인 거죠. 뭐 립스틱 색깔이 아무리 예뻐도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안 됩니다. 입술이 진달래빛인데 너무 예뻐. 여성들은 그거를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김 과장님 허리 라인에 쏙 들어갔는데 멋진데요? 그러면 남성들은 그래? 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다름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승 씨가 왜 저걸 나한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 언어적인 것들에서부터 시작되면 회식을 가서 편하게 브루스를 치자, 편하게 뭐를 해요? 러브샷을 하자 등등으로 가기 때문에 첫째 저는 언어적인 면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두 번째 시선입니다. 물론 보는 것은 자유이지만 누군가가 기분 나쁘게 바라본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시도 아닌데 뭐 이렇게 눈 돌려서 보는 거요. 나는 내 눈으로 내가 보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네. 혼자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직장은 2사람 이상, 3사람 이상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두 번째 시선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커피를 한 잔 먹고 싶어도 내가 정말 바쁘면 내 것도 부탁해요 라고 하는 것과 커피 한 잔 갖다 줘.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지승 씨 커피 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너무 바쁜데 제 것도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 지승 씨 나 커피는 아주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처는 언어적이고 시선적이고 육체적인 것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사무실에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진짜 소장님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게 사회적인 생각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럼 사회적인 생각까지 함께 다 들어보는데요. 네. 저는 성희롱하면 왠지 빠지지 말아야 할 게 양성평등 같아요. 네. 양성평등이라는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좀 양성평등은 이래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양성평등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잡지나 신문이나 SNS를 보시면 남성들은 위 상의를 탈의를 벗고 아주 근육줄 막 이렇게 근육줄이 막 힘을 과시하면서 뭔가 막 이렇게 난 남자야라는 힘자랑을 하면 그 밑에는 늘 여성들이 마치 힘없이 연약하게 있거나 얼마 전에 모 잡지에서 남자가 여자를 트렁크에 놓고 그 여자의 온 몸을 이렇게 테이프로 감기면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의 그 잡지가 나왔어요. 메인 광고에. 네네네.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도 우리는 양성평등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들고만 있는 거예요. 큰 테두리에만 여념을 두고 하나하나에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잡지뿐만 아니고 남성들이 힘 자랑을 하고 여성들이 밑에 있는 건 모 회사 청바지 광고고요. 또 하나는 회사에서도 부장님이 야, 너 같은 여자랑 사는 네 남편이 불쌍해.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아니면 없는 곳에서 얘기를 하죠. 지승 씨 남편은 참 불쌍해. 걔가 센 여자고 살잖아.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자체가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이 어긋나고 있음을 얘기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성평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맞벌이가 많아지면서 물론 남편들이 가정일을 많이 도와주거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TV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번 지인 집이나 친구 집에 가면 가부장적인 남편들이 많습니다. 재떨이 가져오라고 한다. 여자가 해야 할 일과 남자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데 자기는 늘 빠져나갑니다. 내가 빨래 돌리잖아. 청소기 돌리잖아. 하지만 설거지는 못해. 그건 여자 거야. 그걸 보고 있는 아들이 똑같이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성평등이란 남자, 여자, 남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동등하다라는 걸 가정에서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앞으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왔을 때 내 딸이, 내 아들이 평등한 조직에서 평등하게 대우받고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진짜 양성평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집에 가서 설거지하는 것조차도 남자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여자가 돈 벌어오는 건 좀 같이 나눠서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서로 같은 생각, 같은 눈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색깔, 같은 마음. 아우, 멋지십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성희롱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너무 신나게 들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신나게 들었는데 그럼 이런 성희롱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신나게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소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좀 활동들을 보고 싶어요. 사진을 제가 몇 장 준비해서 주신 게 있으신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서 소장님의 그 어떤 역량을 사진으로 한번 마음껏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 프로 전문 강사 과정이네요. 어떤 과정인가요? 네, 저는 현재 성희롱, 아동학대, 노인에 대한 관련 그리고 서비스 아니면 이미지 메이킹, 그다음에 꿈에 관련된 그런 모든 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 전문 강사는 기존의 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본인의 강사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의 과정으로 저기는 강릉에서 했던 강릉 과정입니다. 강릉 과정에서도 저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현재 많이 활동하시고 있고요. 프로 전문 강사 과정은 이틀 과정으로 운영하는데요.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고진 제 쪽에 충남 계룡 쪽에서도 시발점이 돼서 부산,
강릉, 그다음에 네. 서울 등등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아,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네네. 네, 수업이 되게 즐거우셨나 봐요. 네네, 아우 아. 긍정적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는 부산의 한월고등학교라고 민족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했는데 사실은 막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민족의 저고리 같은 걸 입고 계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여기는 좀 많이 보수 단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제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면서 율동을 합니다. 행복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하는데 너무 열심히 따라하시고 네. 그 부산에서 그 만난 선생님들 중에 최고로 긍정적이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듣고 거기에는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당신은 최고의 강사였다라는 이야.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한 권 드렸죠. 네, 그러셨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그 노래 들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긍정적인 분들도 만나보셨고 또 어떤 네, 분들을 네. 만나보셨을까요? 네, 제가 그 친절 강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친절 강의를 하러 갔을 때 그 친절 마인드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그 조직에서의 우리의 모습 네. 이렇게 해서 친절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상 고객에게도 동기에게 동료에게도 그리고 또 가족에게도 친절하지 않는 가식적인 나를 보이면 내가 정말 피곤하고 저는 그 서비스 전문 강사라고 하면 내부와 외부가 있는데 내부에서의 나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기도 중부고속입니다. 주식회사 중부고속인데 그 기사님들이 되게 많은 시간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죠. 저분들한테 제가 친절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웃지 않는 기사님들은 그 고객을 안전하게 태워갈 수 있는 신뢰감을 보여주지 않는다. 네, 그래서,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은 웃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웃는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네. 웃는 표정 네,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학교입니다.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인데 2년차 갑니다. 제가 보통 강의를 4년까지도 갔어요. 4년차. 이야, 똑같은 분 네 번 보고 그러면 텐데. 네 번 다 자료가 바뀌는 거죠. 학교마다. 그래서 네. 저기는 2번째 갔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거에 다르게 자료를 가져갔더니 거기 보건 선생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처럼 저도 전문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라고 또 이제 왔는데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뭐 다 그러진 않지만 좀 많이 일어났잖아요, 올해. 그쵸. 올 초와 작년에 뭐 아이들한테 함부로 했던 그 선생님들의 말 때문에 지금은 동료 간의 성희롱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자와 스승, 다시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은 힘이 있고 아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뚜렷하게 보여지는 양상 속에서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선생님들한테 제자는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늘 아이들에게 행동을 먼저 솔선수범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경험이 나네요. 네, 솔선수범이요. 네. 참 좋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어른들이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민망하네요. 민망하신가요? 네. 네, 너무 예쁘십니다. 그럼 민망하시면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사진 보면서 제가 네.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 프로 강사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프로 강사 하면서 어떤 사람이 프로 강사라고 하는지 제가 끝까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마지막에 계속 해마다 바꾸셨단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프로 강사 어떤 거지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으신가요? 강사는요, 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가도 그 교육생이 먼저야 되고 그 교육생, 그 교육 회사의 흐름, 학교의 흐름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프로인 것 같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폭력 교육을 갔는데 어제 저녁에 사건이 터진 학교예요. 근데 내가 가서 즐겁게 얘기한다고 그들이 들어올까요? 이미 학교는 어수선한데 그런 정보를 미리 알아서 그 무대에 맞게끔 연출하는 그래서 카멜레온 같은 그런 사람이 프로 강사가 아닌가. 슬플 땐 슬픈 척도 해야 하고 기쁠 땐 아주 기뻐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나 니네 마음을 알려고 노력한다라는 그런 강사가 돼야지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하면 딱 이런 사람이에요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 강사는
그 공간에 가서 그 공간을 파악하고 그 공간에 맞게끔 강의하는 사람이 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네. 제가 한번 컨닝을 해갖고 그런 프로 강사가 돼보고 싶어서 네. 여쭤봤어요. 네, 제가 네, 좋아서. 아, 네, 네. 네, 아까 사진 중에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내가 먼저 행복한다라는 거는 나에게 어떤 마법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소장님은 네.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마법을 걸고 계신가요?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김세은 사회자님도 진행자님도 긍정이시지만 전 되게 긍정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네. 내가 강의를 들어가기 5분 전에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이에 대한 전화죠. 좋은 전화는 아니겠죠. 말썽을 피웠거나 유리창을 깼거나 어머님이 강사님의 오시라는 네. 제 얘기가 아닌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전화가 오겠죠. 강의 들어가기 바로 5분 전에 그 5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저를 컨트롤 시킵니다. 지승아, 지금부터 너는 강사여야 돼. 지금 이 전화는 잠시 후에. 지금부터 너는 이 무대에서 네가 황대가 돼야 돼. 잘해야지. 이분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 이분들은 나에게 값진 강사료를 주고 받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엑기스를 보여야지. 이렇게 저를 한 5분 동안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봅니다. 네. 그러면서 내 표정을 찔그렸다 웃었다 찡그렸다 하고 5분 뒤에 딱 들어가면 1시간 반,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강의를 하고 나면 그때까지는 내 컨트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민하죠. 그게 저는 저의 이제 프로 정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지금 딱 이야기 듣는 순간 그 엄마 같은 엄마잖아요. 네. 그 느낌이 진짜 이렇게 닭살이 돋을 만큼 참 느낌이 오는데, 야,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준비, 자기만의 컨트롤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정말 완벽하신 것 같으신 이런 분이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이 책 소개를 네. 직접 조금 살짝 이렇게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지금 여기 듣고 계신 그 시청자분들도 좀 저 책에 사고 싶다 할 정도로 네. 한번 약간의 브리핑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로 강사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 저는 이 책을 펴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지식 정보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 강사들의 직업이 엄청나게 됐죠. 강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강사는 없습니다. 제가 듣는 이 얘기는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많은 강사들 중에 정말 잘하는 강사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만의 컨텐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나의 어떤 끼 이런 것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끼는 타고났다면 환경과 교육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 강사 책은 첫째 강사로서 가져야 될 미덕, 또 하나 뭐 나의 어떤 프로 정신 그리고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프로필을 만들어서 어떻게 누구에게 주어야 되고 내가 이거를 해서 SNS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 다져가야 되는지 어떤 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막연한 나의 프로 강사의 길을 차곡차곡 정리할 수 있는 마치 강사의 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신 전국의 독자분들이 저한테 하루에 2통씩 메일이 옵니다. 어떤 분은 대기업의 부사장님, 어떤 분은 서울대 그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유학을 가기 전에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하고 오고, 어떤 거는 뭐 주부도 오고요. 그리고 군대를 막 전역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 책이 되게 많은 독자들이 보고 있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전향을 하는데 나는 프로 강사라는 곳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갖더라고요. 프로 강사는 물론 제가 여기에 뭐 완전 디테일하게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강사로서 막연하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방향과 속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향, 느리지만 꾸준히 가야 되는 속도. 저는 이 프로 강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방향과 속도. 네. 마지막 말에 임팩트합니다. 네. 방향과 속도. 저도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들어봤잖아요. 네.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을 만하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면서 오늘 성희롱에 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인성이 무엇인지, 다름과 차이는 무엇인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는 과연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조금 한번 반성해 보실
기회가 있으신지 아니면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으신지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멋있는 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시는 우리 정시승 소장님 앞으로의 계획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저는 현재 그 프로 강사 전문 가정과 성희롱, 그다음에 아동, 노인 등등 학교 폭력 등등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면서 많은 강사님들이 수요와 공급이 맞게끔 교육을 받아서 그게 단절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속도, 방향 등등을 좀 알려주면서 그들이 하고 싶은 강연을 꼭 하고 또 하나는 제가 강의를 13년 차인데 처음에 네.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사님,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 업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작년에 이걸 하고 싶어서 도전을 하지 못한 다음에 올해 또 그게 하고 싶다고 마치 책장 넘기듯 계속 뭉클뭉클하면 그건 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리고 정지승일 만나면 프로 강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순간 도전하시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 많은 교육생들을 양성해서 네. 그들과 함께 윈윈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컨설팅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조금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배출해 놓으면 제 자리가 좀 위험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약간 아닙니다.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김세은 강사님은 지금 네. 독보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를 살짝 띄워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성희롱에 관한 이야기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고 계시지 않았던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성희롱이나 이런 기타 직원들 간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듣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우리 다 함께 잘할 수 있다.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듯한 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쉽게 소통과 함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나가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 드리기 전에 우리 소장님 감사하다는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 토크는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실 분들은 저희 JBS 공감방송 김세은의 톡톡 토크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